9월 22일 JBC 뉴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71일째입니다. 1271일째. 오늘도요, 어제와 좀 마찬가지로 김종인이를 좀 자근자근 씹어보겠습니다. 자근자근 씹어보면서 지금의 이 국민의 역적당, 국민의힘당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국민의힘, 저 국민의 역적당은 원래대로라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당시 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또 뭐 그 변화됐던 자유 이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민당, 또 그 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당, 이 자체가 원래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자민당은 일본이네요. 자유한국당이네요. 야, 벌써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지나가면 벌써 잊어버린다더니 제 머릿속에도 벌써 잊어버리네요. 자, 그런 어떤 그 정당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거기 때문에 조만간 저 정당을 솔직히 말하자면요,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이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 국민의 역적당이 지금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 접수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당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 정당,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 국민의힘 자체가 피플 파워 데모크레시, 이건 이제 이 피플 파워 또 파티, 이 국민의 이 당 이름의 영문 이니셜인데요. 늘 얘기하다시피 피플 자체는 우리가 인민 혹은 민중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영어에서는 네이션입니다. 김종인이 아리까리하게 거기에 피플을 넣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최종 결정될 당 색깔입니다. 색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색깔이 지금 현재 노란색을 이 국민의힘에 넣는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의 전형적인 색상입니다. 노란색을 넣고요. 또 현재 이 국민의 역적당이 자유보수 우파 자체를 괴멸시킵니다. 즉, 이 국민의 역적당 그 강령에는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보다는요, 지금 5.18 강주 사태를 개성 발전시키는 정당, 그리고 1919년도 대한민국 건국 이념 정신을 받아들인다라는 정당.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좌파 정당을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중심축에 있는 쓰레기가 누구냐면요, 김종인 쓰레기입니다. 제가 아마 죽어도 저 송장도 안 치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국민의 역적당이 김종인이에게 당을 맡긴 것은 뭡니까? 김종인은 어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은 바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 바지 사장한테 당을 좀 회사를 좀 맡겼는데, 이 바지 사장이 다음에 이 회사 대표이사로 어떤 애를 자기가 낙점시키겠다, 누구를 하겠다. 소위 말하자면 바지 사장이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의 영역이 바로 뭐냐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바지 사장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지 사장한테 내가 잠시 맡겨놨는데 바지 사장이 향후에 이 대표이사라든지 또 향후에 또 이 회사의 모든 주요 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 그런다 그러면 원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새끼 봐라, 저거.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는데 저 새끼가 사람을 몰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분위기겠습니까? 서서히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 바지 사장을 아웃시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이가 지금 현재 이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요. 지금 반짝 지지율을 보였지만 이 국민의 역적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거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개판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인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역적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바지 사장에게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건전성을 만들고 좀 더 발전시키려 했더니 회사 주식도 오르지도 않고 조금 뭐 회사가 점점 이상하게 꼬여가고 자꾸 회사 이름이나 막 바꾸려고 그러고 회사 당 로고나 바꾸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 색깔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소위 지금 현재 국민의 역적당의 대주주로 자처하고 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그 꼭두가시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선동이가 이 지금 국민의 역적당에 무소속으로 입당시킨 것도 바로 그럽니다. 그 김무성이가 들어가게끔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현재 홍준표 무소속, 김태호 등도 조만간 저는 들어갈 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야만 판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종인이는 거부를 합니다.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 자체 따지고 보면 김종인은요, 이거는 거품이 빠져버리면 스물만큼 숨어버리고요, 사냥개 사냥시켜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개로 만들 겁니다. 이 김종인이가 거기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막도 치고 까불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국민의 역적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조금 예상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조만간 칼날을 들이댈 겁니다. 칼날 들이대는 순간요, 김종인 할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 역적당은 좌파 개념 정당단이 중도 개념단인 보수파 정당단인 지금 짬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흉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세 가지 압축됩니다. 김종인은 물론 포함되고 여기에 한교안이, 또 여기에 김용호의 공천위원장이 했던, 한교안이 당대표 역임했던, 그리고 그 쓰레기 김종인을 데리고 왔던 이 김무성이라든지 한교안 그 세력들, 결국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참패를 했다 그러면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과와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들, 행각들을 지금 얘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이 국민의 역적당이 패배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들은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정선거 운동 자체, 부정선거, 지금 민병우기는 붕 떠 있습니다. 민병우기가 어느 순간에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파 쪽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가가지고도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깐죽깐죽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분들 만나는 분들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본된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저하고 가깝습니다. 저보고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협조해달라고 하던데요, 제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저는 협조할 시간이 없고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있으면 나한테 달라. 내가 거기에 대한 뭐 JBC 뉴스가 충분히 보도해드리겠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거든요. 민경욱 지금 의원 미국 가가지고 설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뭐냐면요, 미통당 자체가 이 지난 선거에서 참패의 원인을 부정선거에 어떤 이 영향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민경욱 의원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저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힐 수 있으면요, 제가 민경욱 전 의원한테
그날부로 바로 선생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등불이시여라고 제가 외치겠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게 굉장한 음모론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음모론 시각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한교안이 김종인이 김형우에 대한 어떤 정치 선거판에 대한 실패를요 부정선거 쪽으로 돌리면서 그들 자체를 그냥 유한무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자체를 외치는 게 굉장히 미통당에 대한 하나의 그 자기들의 어떤 실수에 대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을 어디서 주로 지금 만들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교포들이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들,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JBC 뉴스 보는 분들 많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텍사스 또 뭐 미국 전 각지에 캐나다에서도 많이 봅니다. 캐나다에서 토론토의 김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이 밴쿠버에 있는 선생님들, 뭐 임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그 특징은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습니다.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와서 어떤 논쟁이 벌어진지 압니까? 어떤 논쟁? 그 어떤 논쟁 벌어졌는가? 그거는 제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인트로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 올 때요. 제가 이제 우리가 부산에 가면 부산진역이 있습니다. 부산진역에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6시 반 차를 탄 것 같습니다. 6시 반 차를 탔는데 당시 용산역에 저녁 한 7시경에 도착인 것 같아요. 거의 1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좀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수학여행 간다면 붕 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생님마다 들어와가지고요. 남대문에 차가 통과하느냐, 아니면 남대문을 중심으로 차가 이제 우회로 해서 돌아가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 서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남대문에 차가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이겼어요. 근데 서울에 한 갔다 온 사람이 이제 학생 한 명 있었는가 봐요. 나 그 어린이 대공원, 성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능동이죠. 놀았는데 남대문 시장이 그 남대문에 차가 우회로 돌아다니더라니까. 야, 이 새끼야 무슨 소리냐고. 이 결국은요, 안 가본 놈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그런 가정이 이제 뭐 지난 중학교 시절에 했던 그 추억담이지만 그걸 보면서 눈에 안 보는 애들,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그 교포들 또 해외에 있는 교포분들요, 너무 한국 정치에 너무 잘 압니다. 그건 굉장히 아리가 떱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들이 하나의 책사 같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정치 쪽에 있어서 뭐 기자 생활을 30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그들 짓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너무 잘 알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한국의 집회 관련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요, 저한테 이런 메일이 많이 옵니다.
왜 JBC 뉴스는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않냐고. 미국 교포분들 중에서도요. 해외 교포분들 중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방송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도 여러 명이 전화 왔어요. 자, 제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료 달라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료 주세요. 관련된 자료를 주면 부정선거니 어떤 선거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찌 보면요.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뛰어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요. 야, 민경욱 의원은 맞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유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 세 가지 중에서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이건 유통기한 지난 걸로 보고, 석방 역시 되지도 않을 거 얘기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퇴진 또 이건 하나의 슬로건만 내치지 우리가 구호만 내치지 이 자체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하나의 이 투쟁 형태에 대한 이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들도 저는 거기에 어떤 한몫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외쳤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부정선거를 계기로 한 투쟁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선거에서 최고의 책임을 질 자는 바로 김종인 쓰레기입니다. 물론 한교안은 정계 은퇴를 물러났고 김형호도 이제 낙향을 했고 김종인 하나 쓰레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거 결과를 김종인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세력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정선거 하면서요. 결국은 김종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김종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미통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미통당에 관련돼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너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미통당의 책임을 김종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민경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장 저는 아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밑에서 정치를 했고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이 탄핵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들어서냐?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느냐? 멀쩡한 대통령을 건자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 해결은요. 탄핵 무효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가 볼 때는요. 미통당에 대한 하나의 면죄부를 줍니다. 김종인에 대한 면죄부를 줍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 김종인이까지 끌어내는 부정선거 플러스 김종인이 끌어내고 김무성이 등 이런 식의 뒤에서 소위 사탄파들이 배후 조종했던 자들을 이 정계 은퇴시키겠다는 각오하에 있어서 투쟁을 한다 그러면요. 아유 JBC 뉴스. 예.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이런 분들 많았고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흥긋 달아오릅니다 하면서 제가 막 팍팍 했겠죠. 그런데 오직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요. 주변 사람들 돈만 주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 국내에서 많이 알려졌던 변호사
호든창 변호사. 저도 잘 알아요. 그 사람 돈만 받으면 다 해요. 미국의 어느 패널들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만불 주면요. 다 합니다. 다 따라다녀요. 그거 못합니까? 그 돈 조절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 조절을 하는 분이 교포 중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하면 미국 정치인들이 뭘 합니까? 뭘 알아요? 미국 교포들이 제대로 압니까? 죄송하지만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너무 외치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개념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태를 알면서 끌어내려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투쟁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흔들리고 희석됩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이 우매하다는 것은 바로 외치되 매몰되면 안 되고, 왜 이기에 대해서 매몰되면서 스스로 그렇게 가오를 펼치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한번 당당하게 탄핵 무효와 대통령 석방도 제대로 외치지 못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뭐가 당당하다고, 뭐가 어째서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자유보수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돼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그 사람을 해야 되고 어떠니. 열심히 하세요. 그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든 그들을 중심으로 이 당 저 당 요 당을 만들든 당나라당을 만들든, 또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이 지금 현재 이 우리 공화당에 야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만드세요. 만들어 보세요. 남의 크기 큰 뜻이 보이고 우리 공화당은 민초가 만드는 정당 우리도 못 만들겠나? 한번 해보세요.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F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만든다고 깜짝거립니다. 나는 이런 개 같은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좌파들은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 우파들 중에서 태극기를 든 세력들이 위장자들은요 좌파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인이는요 이 소위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김종인에 대해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유튜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김종인이가 지금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김종인이가 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뭐 다른 유튜브를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JBC 뉴스가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BC 뉴스는 이것저것 다 관여한 게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부정선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나? 어떻게 되나? 앞서 얘기해도 저는 부정선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김종인 자체가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런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김종인은 지금 보수 우파를 마음껏 파괴, 괴멸시키고 있고, 또 보수 우파, 즉 국민의 역적당 그 당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대로 방향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틀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국민의 역적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배지를 단 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건붕어입니다. 입만 뻐끔뻐끔뻐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요. 깜빡이야 뻐꾸미만 찌끄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 김종인이가 지금 현재 월권을 행사한다. 월권적은 바지 사장으로 회사를 맡겨놨으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임원을 지금 이렇게 임명하고 지랄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도 제가 볼 때는 쫓겨날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현재의 이치와 처지를 보면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래 떨어지면 좌파 문재인 품에 안길 것이고 저래 던지면 이제 예를 들어 또 사탄파 품에 안길 것인데요. 요래 던지가 죽으냐 저래 던지가 죽으냐 지그 자체는 저 김종인은요 요래 던지가 죽으면 아마 우파를 엄청 공격하는 늙은 자의 어떤 그 작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나이가 80 이상 쳐드셨으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들 이 자유대한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나이가 80 이상 채면 그 개쓰레기가 대한민국을 파괴시킨다. 부정선거를 더욱더 이슈화시키면서 마치 김종인이가 책임이 없는 그런 면죄부를 주어지는 이런 형태들
저는 어제 한교안이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돼가지고 한교안이가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권력의 폭주와 이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 방해 행위였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남부지법에서 열렸던 재판에서 이 한교안이가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폭주를 맞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딴 소리 하더라고요. JBC 뉴스가 한교안이가 2019년도 이 당대표로 나올 때 당신 나오지 마라. 사람들 그만하더구만요. 야, 그때 JBC 뉴스가 한교안이가 당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될 33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해가지고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을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 백발백중이다. 한교안이는 불쏘시개 갈밖에 못 된다. 그리고 저 성격에서 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겉모술수, 음해, 협작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다 겪어봐야만 되는데 공직에 있다가 한 바퀴 돌다가 뭐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오르니까 씩 끼어들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지금 미통당 그 당시에 그 정당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지금 저들이 사탄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한교안이가 소위 사탄파를 내치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민초와 손을 잡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했을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은 사탄파 소수 세력과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겠다는 한교안을 지지하는 조원진 대표의 조원진 대표, 한교안, 김진태 이를 손을 잡았을 때에 다수의 어떤 자유민주 세력들 그리고 좌파들이 양분화돼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갈 때 4.15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소위 사탄파들은 그냥 쭈그러들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어떤 전체 이 한교안을 중심으로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은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반문연대니 보수대 통합을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거기에는 개쓰레기들이 들어온다. 그 개쓰레기들이 들어오는 순간 한교안이는 당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JBC 뉴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목놓아 외쳤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탄핵 세력 대 찬성 세력 구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탄핵 반대 세력들 구조로 한 전체의 힘들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세울 수 있다. 절대 반문연대는 이거는 좌파 이중대로 가기 위한 보수대 통합은 좌파의 어떤 연정을 위한 하나의 술순이다. 그 술순의 어떤 그것들은 소위 키는 김무성이 등 일당들이 치고 있다. 뭐 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교안이 자체로서는 이 부분들을 되지 않기 때문에 니는 빠지라라고 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던 김진태를 지지한다.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그 당시에 뭐 김진태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밑자락이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걸 누가 망쳤느냐? 한교안이 망쳤죠. 한교안이 삐죽삐죽거리고 사제 사과 하다가요. 한교안이는 인생 종쳤습니다. 교활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사나이요. 사나이는 직진입니다. 큰 길로 삐쭉삐쭉 갈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요. 이래 되든 자기 되든 자기 지지 세력들 있죠. 지금 한교안이 머릿속에 잊혀졌습니다. 언제적 한교안입니까? 그만큼 한교안이 인기가 소위 대선 후보로서도 거의 35%, 40% 육박했던 한교안이가 지금 2%도 지금 대선 후보, 야권 대선 후보로서는 1%도 안 놉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런 작태에 대해서 한교안이가 결국 4.15 총선에 있어서 망가뜨렸습니다. 그 망가뜨렸는데도요. 한교안이 패죽여야 되거든요. 사실요.
근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는 쪽으로 희석이 되다 보니까 황교안이도 면죄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일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음모적인 그게 있다, 뭔지 모르는 게 있다 라는 시각도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시선이 모이고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김종인이가 보수파를 얼마나 파괴시켰습니까?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초에요, 지난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어포스 원 색상 변경을 놓고 정면 충돌까지 했습니다. 에어포스 원 색상은 원래 민주당의 상징적인 케네디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가 민주당인데 내가 왜 이거 내가 이 색상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제 에어포스 원 색깔이 기존 하늘 색깔 흰색 조합에서 이제 빨강, 하양, 짙은 파랑의 삼색 조합으로 이제 교체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느 색상을 보면 상대의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한국에도 색상 선호에 따라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JBC 뉴스는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방송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자들은요, 철퇴를 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좌파들이 이용했던 색상이 어떤 색상입니까? 그게 바로 노란색입니다. JBC 뉴스는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 색깔이 빨강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파란색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진보는 빨강, 보수는 파랑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공화당 상징색이 처음부터 빨강색이 아닙니다. 200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화당은 파랑이었고 민주당 색이 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을 파란색, 진보 정당을 빨간색으로 포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자민당은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민당은요, 좌파의 상징인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정당 기독교 민주당은요, 검정색과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전통을 강조한 가톨릭 성직자들의 사제복 색깔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보수당은 또 파란색을, 노동당은 빨간색을 당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파란색이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되었습니다. 1981년도 민정당 시절부터 2012년 2월 새누리당까지 이 파란색은 32년간 대한민국 보수 색깔로 굳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2012년 7월 당 상징색으로 파란색을 버리고 뭘 했습니까? 빨간색과 흰색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을 때입니다. 당시 색은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백의 민족, 하얀색, 빨간 태극기에 어떤 빨간색 기본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요, 어떤 그렇게 이 빨간과 하얀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은 뭡니까? 우리 공화당도 이제 빨간과 파란색을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박당은 이제 흰색이지만 검정색을 넣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 새마을 운동 색상인 무슨 색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좌파들은요, 87년도 평화민주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또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녹색과 이 노랑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더블당은 색상은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블당은 현재 또 사실상 노란색이 당의 하나의 그 상징적 마크입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 각종 선전문은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좌파들의 세월호 리본 상징색도 노란입니다. 지금 좌파들 집회를 하면 다 노란 색깔 들고 다 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우파 국민들을요,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체에 보면 광고를 하면요, 노란색을 바탕을 깝니다. 가급적이면 노란색은요, 자유우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한국의 우파들도 고유한 색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노란에 가깝고, 노란색이 이제 노란색의 검정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 제목에서 돋보이고 뭐 어떤 돌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색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국민의 역적당은요 색상 때문에 이게 지금 당이 발칵 뒤집을 지경입니다. 지금 기존의 노랑과 파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요. 자, 지금 노란색은 정의당입니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종인이 쓰레기라는 자가 국민의 역적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당 관련해 가지고 색상도 노란색과 파랑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오늘 의원총회에 붙였습니다. 이걸 누가 고집하느냐? 바로 김종인 쓰레기입니다. 김종인 그 이중 쓰레기가요.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이 국민의힘 역적당을 좌파 이중대로 점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이 국민의 역적당이 자기들의 강령을 스스로 이 시장경제에 파괴를 시키면서 5.18 민주적인 운동화를 개성을 하고 1919년도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발전시킨다라는 목적하에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정체 역사성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요. 또 people power party, 즉 영어로 국민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people은 바로 영어로서는 민중, 인민을 뜻합니다. 영어로서 민중, 인민을 뜻하는 people를 넘으로써 김종인은 또다시 이 국민의힘 역적당을요 완전한 좌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용희가 재벌 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3법을 강하게 통과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경제 민주화인 마냥 김종인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은 좌파보다 더한 좌파의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김종인의 이 기본, 저는 그거라 봅니다. 자, 김종인이 한 것은요 결국은 이 국민의 역적당은 소위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은 지금 또다시 이 국민의 역적당을 호남 봉사당으로 지금 전략짓고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강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강주에 가서 사람들을 영입하고 뭐 전라도 가가지고 하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국보에 법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한다 하든지 또 이 시대를 대표해 사죄한 것이라고 자기는 말합니다. 근데 이 자 정신 나간 자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이 김종인 할배한테 가가지고 사죄해라 그랬습니까? 그가 사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이 없습니다. 강주에 가서 왜 사과를 하느냐? 이 김종인이 있던 신한국당 김영삼이는요 5.18 특별법을 그것도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주 사람들이 원했던 걸 만들어줬던 정당입니다. 당시에도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죄할 필요가 없는데 사죄하는 자는요 이거는 똥개입니다. 똥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합니다. 양심에 관계없이 똥개들은 무조건 짖든지 복종하든지 그겁니다. 이런 똥개 같은 근성들, 이런 근성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역적당 내부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이나 이것은요 지금 현재 문재인은 소위 계산가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체시키려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김종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길 걸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영남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눈만 뻐끔뻐끔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배신자들이 모였던 사탄파들이 모였던 이 사탄파들의 어떤 이 정치인들 수준은요 개 수준 아닙니까? 개 수준. 김종인 수준이나 아무 생각 없는 수준이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좌파들과 손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 세력들과 또 손을 잡고 문재인 등장에 어떤 붉은 카페를 깔아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 다 배신 세력들입니다. 배신 세력들. 한 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합니다. 배신을 덮기 위해서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고 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것 자체를 지금 김종인이 그 할배는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은 그 말 그대로 죽은 영혼도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또 문재인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는요, 이 정신과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가역적인 혹은 또 인간의 기본적인 영혼이 망가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허프 말처럼 미친 자는 몽둥이가 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유대한민국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당이 바로 자유, 한국, 보수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버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소위 우리들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 세대들, 선배들,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하나의 생각들 속에 있어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또 안보, 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보수를 다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보수파로 자처하는 개돼지 쓰레기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런 국민의 이 역적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할지 모르고 오히려 김종인이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김종인을 떠받들어 모신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개쓰레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좌파의 어떤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파가 정권을 잡지 못했고, 고로 이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된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핀트가 어딥니까? JBC 뉴스는요, JBC 뉴스는 이 대한민국,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러지지 않고 무죄 석방을 부러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 자유파로 자처하는 자들은 다 윗선자들이다. 그들은 또 다른 목적성들, 파리의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 JBC 뉴스는 비록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감금 1270일, 자, 오는 10월 18일이면 JBC 뉴스가 창간 8주년을 맞습니다. 8주년을 맞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구독자 수가 98,100명입니다. 98,100명.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JBC 뉴스를 지지하고 JBC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1년 되지 않는 방송들도 20만, 30만 원인데 JBC 뉴스가 아직까지도 98,100명, 8년이 됐는데도 10만 명을 돌파하지 않았다.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98,100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진정한 저는 애청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애청자들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본인이 옆에서 듣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JBC 뉴스에 들어가지고 JBC를 본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뻥튀기, 또 이 구독자 수의 외형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 가서 천말, 오늘은 부정선거 얘기말, 오늘은 저 가서 저런 얘기, 오늘 여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는 자존심 떠나가지고 우리가 남자라 그러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냥 큰 길 바로 직진 코스를 가고 거기 갑니다. 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지언정 갑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신과 배신을 밥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신과 변신에 발놓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점점 이 국민의힘 역적당의 실체, 또 이제는 점점 이 국민 개개인이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명대입니다. 서명대를 가면 예전에는 왜 당신들이 미통당을 지지하지 않고 힘을 합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80% 이상이 우리 공화당이 잘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 공화당 잘하세요. 우리 다 압니다. 라는 국민이 80%입니다. 그 나머지 20%는 다 아직까지도 이 국민의 역적당하고 뭉쳐야 된다고 개질할 때는 개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돼지들도 있으면 됩니다. 재밌잖아요. JBC 뉴스가요, 커뮤니티에 가끔씩 이제 이런저런 글을 올립니다. 오늘 또 이제 진순정 어제 최고위원 관련 인터뷰 고맙다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인터뷰를 자주 하게 올렸는데요. 어떤 개쓰레기들은요, 갑자기 거기에 댓글에 이 조진핑이 어떤 이 우공당 어떤 이 비아냥 그리는 글을 올립니다. 그런 자들이 글을 올리는 그런 개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개돼지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정신이 바짝 든 국민들과 그런 개돼지와 인간과 짐승의 차별을 시켜줘. 사람들이 제보고, 왜 이 JBC 뉴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지우지 않느냐, 삭제하지 않느냐 하지만요, 저 삭제 안 합니다. 그런 개돼지들. 삭제 안 하는 것은 그런 개돼지들 스스로 봐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있어야만 이 개돼지가 어떤 개돼지인지. 그런 개돼지들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비 오는 날 막말로 연락에 패더라도 그런 개돼지들은 이 인간 개조가 안 됩니다. 인간 개조는요, 본질적 개조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섭건 것들이 인간 개조는요, 이것은요, 때려 패도 안 됩니다. 패 죽이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인간들은 개무시가 정답이고요. 그런 개무시하는 인간들도 있어야만 세상이 재밌다. 그런 것들은 다 김종인과 한 패 넣어줘가지고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 스스로 지금 깨어나고 있다. 깨어나고 있으면서 현재 또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이 국민의 어떤 관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문재인이가 오늘 나서가지고 오늘 또 뻥치더구만요. 꽁치대 뻥치대. 뻥치고 공갈치는 게 특기입니다. 강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엄벌하겠다. 지가 뭔데 엄벌입니까? 강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앞장섰던 자입니다. 앞장섰던 자고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무단 단식하면서도 또 거기서 어떤 시위를 집회했던 주도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자 입에서 말만 열면 뻥이요, 말만 열면 공갈이요, 말만 열면 공정이요, 말만 열면 진실이요, 말만 열면 정이고,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전혀 다르게 문재인이가 씨부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에 반하는 행위만 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없는 나라 조만간 터벅터벅 올 겁니다. 또 김종인이 없는 나라 조만조만 올 겁니다. 거기에는 김종인이 바로 그 뒤에는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건선동이를 꽂아놓고 또 이 속에 있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자기들이 접수하느냐, 접수에 열려 있습니다. 어제 마포 포럼에서 김대중
지금 전 이 조선일보 주필이 와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강연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 김무성 마포포럼 이 자들은요 상당히 지금 외연적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점점 힘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요. 그런 힘의 결집은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점점 다고 있고 차기 대선이 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도 여의도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오세훈이라는 자도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고 있고 원희룡 형이도 뛰다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참 부끄럽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결혼되는 쓰레기들이 유승민이, 원희룡이, 오세훈이라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나름대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우파의 후보로 추대될 만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만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쓰고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균형이 잡히고 저 종북좌파 쓰레기들 문재인 일당들을 완전히 제초시키는 게 바로 조원진 대표의 대권 대망 이겁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지금 국민들의 뭡니까? 좌파들 문재인이 그냥 패대기 치고 싶은 꿈에서도 패대기 친 꿈을 꾼 분들은요, 야, 저 문재인 패대기 친 꿈을 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어떤 그 분노, 그게 달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끝나야 끝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 청고마비 계절, 오늘 아주 날씨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고 JBC 뉴스는 이제 18일 날이 이제 이 창립 8주년입니다. 그래서 8명을 릴레이 인터뷰할 겁니다. 8명을. 물론 그 8명 중에 조원진 대표를 포함시킬 겁니다. 조원진 대표는 JBC 뉴스 아마 이 창립 8주년 10월 18일 뭐까지 지금 뭐 이 1,800명만 더 들어오면 10만이 되기 때문에요. 1,800명 여러분 못 모으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뭐 이제 한 방송 보면 한 2만 명 보는데요. 그 사람들 뭐 들어가지고 뭐 옆에 사람하고 늘리라 이러면 또 뭐 좀 그렇나? 1,800명만 딱 들어오면 JBC 뭐 10만 돌파, 조원진 대표 뭐 특별 대담 코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내에 있는 대표를 모시는데 제가 어떤 이유와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날이면 날마다 자 오세요 조 대표님. 뭐 조 대표 요즘 조 대표 오면 뭐 슈퍼챗 터지고 이런다더구만요. 막 한다던데 저는 뭐 그런 목적성들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매 조 대표님 모시죠. 조 대표 모셔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뭐 이 소위 뭐 돈 될 만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하죠.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JBC 뉴스는 이제 일반 애청자분들, 시도위원장 중 한 명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덕망 있는 분들 이래 선별해가지고 8명 릴레이 인터뷰. 어제 이제 한편 보면 어제 진순정 최고위원을 일바따로 인터뷰했습니다. 일바따로 인터뷰하고 뭐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6일 날 인터뷰했던 분들하고 몇 분 다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그냥 또 뭐 8살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유치원 떼고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그냥 지날 수치 없다라는 분들이 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럼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뭐 가볍게 뭐 그냥 전화회에 소주 한잔 합시다. 뭐 그랬거든. 오늘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면서 또 하고 또 10월 26일이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 탄생일이 또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11월 달에는 JBC 뉴스가 한 봤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에서 전국 이 자유우파 국민 웅변대회를 한번 개최할까 생각합니다. 웅변대회를 개최해가지고요. 웅변대회에 아주 그 대상을 받은 분들
우리가 어떤 노래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웅변대 관련해 가지고 뭐 트로트식 경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할 게 많습니다. 글 적을 나이, 인터뷰 섭외하시고 모실 나이, 또 그런 이벤트 할 나이, 또 이것저것 할 나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하지만 이것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석방 탄핵 무효의 원칙이 없는 아무런 행사는요, 그는 영혼 없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어제 진순정 최고위원 인터뷰 괜찮았어요? 재밌었죠? 저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슬슬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했어요. 그냥 진순정 후보하고 뭐 최고위원하고 뭐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뭘 가지고 뭐 이래 짜고 서로 입 맞추고 이야기하면요, 그는 멈칫하거든요. 제가 누구하고 인터뷰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하고 인터뷰하더라도 어떤 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우리 애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앉아가지고 문재인 적게 어떤 이거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하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톡톡톡톡 치고 나가면 그분들 질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들, 살아온 배경, 또 성장 과정과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유우파 국민의 진짜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미를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한테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꽃에는 꽃 향기가 나야 됩니다. 물론 좌파들한테는요, 쓰레기 냄새, 악취만 날 따름입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